최근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설입니다. 이 이낙연 전 대표 신당설에 대놓고 비판을 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사쿠라. 예. 이거는 이제 요즘도 그 잘 쓰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많이 썼죠. 그렇죠. 예. 유신, 변절자. 군사정권 시절에 이제 어용야당, 사이비야당, 예. 뭐 민한당, 뭐 이런 노선을 얘기할 때 그렇죠. 쓴 측면이 많이 있죠. 그때 사쿠라라고 하면 엄청난 모욕이죠. 너 배신자, 변절자 아니냐. 예.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두고 이렇게 사쿠라라는 단어, 그 시절에 엄청난 단어였는데 단어를 쓰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느꼈고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당내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하고 제3 세력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철학적으로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김대중의 뒤를 잇겠습니다 하고 안철수 손학규의 뒤를 잇겠습니다, 민한당의 뒤를 잇겠습니다 처럼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낙연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전 굉장히 놀랬고, 그리고 그걸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 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예. 그러면 근데 또 당에서는 아무도 또 그걸 참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가졌던 위상도 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총리였고 당 대표였고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었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신당 찬당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아무도 상상 못했는데. 좀 생뚱맞았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정치적 레토릭 수준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정말로 하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발언 수예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당내 이런 문제가 뭐 잘못됐다 이런 차원을 넘는 얘기가 돼서. 근데 참 좀 이상한 게 요새 보면 여야를 넘어서 당 안에 있으면서 신당하겠다는 얘기하는 게 완전히 그냥 보편화됐잖아요.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 이건 참 정치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할 거면 아예 나가서 하시든가. 그러니까 자기 우물에 침 뱉으면서 저 새우물 파는 것, 새우물 장사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하여간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명료하게 이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데 사실 경선불복의 측면도 있고 당 안에서 흔드는 구태 정치의 측면도 있고 민주당이냐 제3세력이냐가 헷갈리는, 그러니까 계속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뭐 지사도 하고 총리도 하고 그런 분이잖아요, 대표도 하고. 근데 그것과 제3세력이 헷갈리는 자기 모순 혼선의 측면도 있지만은 제일 큰 문제는 결국은 지금 윤석열 한동훈 검찰 독재 이거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전선을 흐트러뜨리고 사실 집중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그쪽 도와주는 격이다. 저는 이렇게 봤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 측면은 사쿠라 노선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세게 말씀하신 건 본인이 한 20년 고생하신. 그럼요. 저는 이제 뭐 우리 총수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그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2002년에 노 대통령께서 후보일 때 후보 단일화 하고 돌아오겠다 해서 후보 단일화 보고 돌아왔던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노 대통령께서는 자서전에 그거는 뭐 2회 집권을 막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고 충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2010년에 봉화에 갔을 때 최고위원 됐을 때 이제 다 대의원의 선택으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누구보다 복귀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끊임없이 복귀하셨겠죠. 우리 총수님하고도 방송을 한동안 해봤고, 근데 저는 20년 동안 보면서 제게 기본적으로 정체성 또 원칙 이런 것들을 경시한 방법적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 그래서 이제 제가 정치에 다시 18년 만에 돌아온 거잖아요. 기적적으로 돌아왔잖아요. 기적적으로 돌아오셨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선택이 옳았다면 18년이나 굉장히 그나마 18년이나 시민들이 버려두지 않았겠죠. 네네. 그나마 제가 저의 마음에는 진심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방법이 잘못됐고. 근데 그러면서 그 방법론이
정체성을 버리는 그런 방법론이었다. 문제가 있죠. 저는. 근데 그래서 너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절절하게 깨달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서 저는 과거에 비해서 제가 처음 정치를 하던 시절에 비해서 원칙이나 정체성을 굉장히 중시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때라든가 등등등도 제가 이렇게 사안을 보는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이번 이낙연 대표 신당론은 방법론이 아니라 근본 철학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훨씬 심각하다고 본 거예요. 정체성을 무너뜨렸다 이것도 예.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순석 전 대표 만나고 또뭐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비교적 제가 정치를 일찍 시작해서 15대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오래됐죠. 선수는 삼선이지만 정세균 총리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시작했잖아요. 예. 구경을 많이 했잖아요. 구경을 많이 근데 하셨죠. 정치판 이렇게 보면은 한 번 길을 잃으면 걷잡을 수 없이 헤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뱉어놓은 이야기가 그걸 맞추기 위해서 뭐 막 이것저것 사실 이상민 의원을 만난다든가 이런 게 좀 웃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그다음에 뭐 삼총리 연대설 그냥 바로 아닌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스스로는 당황스러운 지금 상태일 거다. 전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럴 땐 접어야 된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세게 얘기한 것이 당이 어려워졌을 때 당원이나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진다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당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절감하기 때문에 솔직히 개인 정치인 이낙연이 망하는 건 본인 문제예요. 근데 아마 저 행보를 하게 되면 그냥 거기 같이 하거나 따라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무수하지도 않을 거예요. 전 별로 안 따라갈 거라고 보는데 정치 낭인들도 양산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이 집중력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이것이 아니다란 지금으로서는 뭐 사실 지도부가 이런 얘기에 막 나서기도 애매한 상황이어서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낙연 전 대표가 가졌던 위상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죠. 이렇게 말하는 분은 지금 유일하기 때문에 예. 유일하게 욕도 먹고 또 네, 유일하게 근데 조명도 받고 있어요. 제가 욕 먹는 거는 예. 크게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선일보는 이제 586 사라지라고 하던데. 예, 근데 이제 제가 봤어요. 보니까 이 과정에 뭐 조선이나 이런 데들이 나오는 건 그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는 아니, 제가 이낙연 신당이 반가운 거죠. 그게 반가운 거죠. 그러니까 반가우니까 부추기는 거죠. 반가우니까 김민석을 그러니까 욕하겠죠. 아니 그리고 제가 잘못했으면은 과거에 잘못했으면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잘못하지 말라고 더 세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저 옛날에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낙연 대표를 옹호한다는 건 좀 너무 말이 안 황당하잖아요. 그 무슨 뭐 그 사쿠라당이 만약에 된다면 그 사쿠라당 가겠다는 얘기인지 그런 것도 애매한 거고. 그래서 그냥 동문서답이다 그것은. 그리고 조선일보 얘기는 저도 그런 건 별 신경 안 씁니다. 네. 정말 신당 창당할 거라고 보십니까? 여의도 내에서 어떻게 얘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겠죠. 이제 뭐 이러다가 접으면 제일 좋고. 근데 아까 말씀처럼 이게 그냥 어쩔 수 없는 관성으로 막 고통스럽게 이낙연 전 대표가 잘 쓰는 표현을 보면은 누추해지면서 이게 세력도 안 붙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뭐 의미가 사실 없겠죠. 누가 뭐 그렇게 저기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유의 거의 전부가 사실 연동형으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도 정치적 계산에는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굳이 정치 공학적 계산으로는 연동형이 아니라 병립형이라도 예를 들어 호남을 갈라쳐서 호남의 민주당 대 뭐 이낙연 이렇게 해서 1대1로 가면 뭐 상당히 해보지 않겠나. 그리고 그걸 기대하는 후보들이 좀 붙지 않겠나. 이런 망상.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지금 먹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연동형이 아니어 병립형으로 가도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연동형은 그냥 몇 프로 받으면은 비례라도 몇 예. 하는 거니까 그렇고 훨씬 쉽게 선택할 거고. 병립형으로 갔을 때 그래도 신당이라는 걸 추구해 볼 수 있는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낙연 신당.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남 호남을 어떻게 베이스에. 좀 비벼볼까 이런 거죠. 근데 그게 되겠어요. 그건 민생당 실험이 이미 다 끝난 거죠. 예, 예. 다 보여준 건데. 예. 예.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제 지금처럼 가면은 결국 준연동형 지난 총선처럼 되거나 아니면 병립형 플러스 권역별 가거나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나머지는 국민의힘에서 받지도 않는 것이고 예.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안 받으면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 준연동형으로 아니면 그 병립형에다가 권역별 비례라도 보태던가 뭐 그런 협상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 그냥 순차적인 어떤 태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원래대로 한다면은 연동형도 취지가 좋은 현학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연동형은 민주당 밖에 있는 소수 세력을 배려하는 거고 권역별 병립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안에 있는 예. 소수 세력을 그렇죠. 영남의 소수 세력을 배려하는 측면이 있어서 선악의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그 연동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국민의힘하고 얘기를 해보고 근데 그걸 뭐 죽어도 안 받겠다. 그러면 이게 선거법은 사실 일방 처리가 어렵잖아요. 예. 그것이 안 되면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연동형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 아주 뭐 고상하게 우리는 순수하게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우리는 만들지 말자. 그건 고상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예. 의석수도 크게 차이 나죠 그렇게 되면. 예. 뭐 실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결과가 되는 거. 아니 지금 국회라도 그나마 한석이라도 버티지 않으면은 지들 마음대로 하는데 예. 국회를 한석이라도 어쨌든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이 절대 과제잖아요. 이낙연 대표는 근데 왜 지금 신당을 말하는 거죠?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심리적 기제에는 뭐 모르죠. 그건 뭐 대화를 안 해봤으니까 심리적 기제에는 결국 대선 이후에 경선에 대한 어떤 패배에 대한 동의가 안 되는 인정이 안 되는 그것이 그냥 쭉 온 거 아닌가. 왜냐하면 최근에 그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라든가 그 주변 분들의 핵심적인 분들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를 보면 말은 여러 가지 하는데 가령 뭐 두 가지더라고요. 도덕성하고 뭐 공천 이런 건데 도덕성은 바꿔 말하면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는 건데 사법 리스크 사실 경선 때 계속 문제 제기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으로 일단락 된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바뀌니까 또 그 얘기를 이제 나오는 게 결국은 본심에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것이 있는 내가 것이고. 됐었어야 한다. 예, 그런 여전히 것이, 예, 있는 것이고. 아니 이런 거잖아요. 제가 경선불복 성격이 있다고 한 게 윤석열하고 이재명밖에 선택지가 없는데 제3의 선택지를 국민에게 드려야 될 것 같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하고 경선에서 졌잖아요. 근데 본인이 거기서 진 후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은 경선 때 하는 거고 진 다음에 갑자기 다 민주주의로 정리가 됐는데 다른 선택지를 드린다는 건 전형적인 경선 불복이고 좀 이상한 거죠. 그런 거죠. 일단락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예. 그 이재명도 윤석열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그럼 선택지가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뭐 각종 조사라든가 당내 여론 이런 거 보면 거기를 선택지로 이낙연 대표를 선택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잖아요. 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없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폭발하는 거죠? 도대체 본인 혼자 생각인가요? 아니면 누가 귓속말로 계속? 그거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럴 정치권의 생리상 이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하고 후보를 출마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저렇게 해서 내가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뭐 비명 이렇게 하더라도 경선을 해서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 대부분 당을 나가는 선택은 안 할 겁니다. 그거는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고 혹시 지더라도 또 그 다음을 당내에서 보는 것이 맞고 또 경험상 그렇게 해서 당을 나갔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돌아오는 길이 어려운 낭인의 길을 겪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예를 들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그 밑에 같이 하는 분 가운데 지방선거나 이런 걸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뭐 바로 한 2년 있다가 아예 이제는 길이 없어지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라리 다른 틀을 짜서 후보로라도 나갈 기회를 얻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주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주변. 아까 이제 뭐 호남일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거기는 민주당이라는 정당 내에서의 경선을 사실상 패배가 예정되어 있거나 포기한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민주당 내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네, 그 나간다. 이낙연 전 대표도 그런 사람을 모아서 해보면 한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을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 간판으로도 안 됐는데 어떻게 돼요? 아니 경선에서는 어차피 경선에서는 안 안 될 것 되니까 다른 같으니까. 당을 이낙연 당을 해가지고 민주당 나빠요 이러면서 이제 후보를 하면 예를 들어 수도권 같은 데서는 아예 택도 안 되겠지만 호남 같은 데서 만약에 민주당 대 그런 당 구도로 된다면은 혹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해서 국민의당 때 한번 한 번 성과를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 기대를 하는 건데 그건 대착각이죠. 그런 생각에서일까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아니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도 그냥 생각을 해본 그런 것이 아닐까. 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도 정치 오래 하시고 쭉 봤잖아요. 그게 안 그럼요. 된다는 거는. 근데 그런 정말 이해가 안 것이 가는데. 이제 정치적인 판단일 수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처럼 민주당이 아니라 제3세력이 필요합니다. 다당제 제3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갑자기 너무 생뚱맞은 생뚱맞죠. 지금까지 김대중 뭐 노무현 문재인 이러면서 그 당을 하다가 갑자기 정의당 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 양반 왜 저러지? 그러니까 사실 이 과정이 다 뭔가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럴 때는 좀 미안하지만 충격적으로라도 비판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본인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한번 있고 나면은 당도 어려워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많이 망가집니다. 당에 동료가 있습니까? 보시기에? 당이 동요가 없다고 봐야죠. 제가 아까 동료가 말씀드렸던 없다고 것처럼 봐야죠. 그냥 보수 언론에서 떠드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부분 비판하고 대부분 따라 나갈 생각을 상정하지 않고 심지어 지금 비명이라고 해서 그 하는 네 분조차도 그 선택을 하기가 그냥 에따 모르겠다 이런 경우 아니면 쉽지 않은 사실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민주당으로 다시는 복귀하기 어려운데요. 그리고 이제 그런 민주당으로 돌아오고 말고를 떠나서 지금이 너무 중차대한 시기잖아요. 이 검찰 그렇고요. 독재하고 싸움 네. 한판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 정권과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그러면 민주당과의 대립각을 반드시 세울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그러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민주당 윤석열이 아니라 민주당 혹은 이재명과 싸우게 되겠죠. 그 정당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걸 사쿠라라고 하는 건데요. 과거에도 보면은 일견 말이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독재나 군사 정권이나 지금은 검찰 정치가 그어놓은 그만해서 노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이낙연 대표한테 아니 정체성이 뭐냐 죄송합니다. 민주당이냐 제3세력이냐 그리고 검찰하고 독재하고 싸울 거냐 말 거냐 또 싸운 적은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었던 거거든요. 싸운 적은 근데 있냐. 그런 것들이 좀 명료해야 되는 거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의도 민주당 대부분의 의원들도 지금 상황 이해 못하고 있죠. 그렇죠. 이상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계상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걸 놓고 봐서 뭐 그냥 조금 좋게라도 얘기할 분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맞다고 하겠어 이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그 소위 원칙과 상식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네 분도 그걸 잘했다고는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도 옛날에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아니 본질도 잘못 짚는 얘기. 그러니까 사실 전혀 그건 뭐 본질적인 답이 아니잖아요. 네. 김민석 의원을 김민세라고 한 20년간 그건 뭐 큰 의미 없는 얘기고요. 저는 그건 20년간 조롱당할 때 쓰였던 별명인데
지금은 타격도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불러봐도. 아니 뭐 저는 타격 있으십니까? 뭐 여전히? 과거에도 수백 번 뭐 사과도 하고 또 제 스스로 반성도 했고 그 앞으로도 얼마든지 저는 또 그거에 대해서 답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예. 그래서 본인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이번에. 적임자라고 생각한 건 아닌데 예. 지금 마땅히 하여간 누가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적임자라고 예, 생각하신 거죠. 지도부도 없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당내에서 아까 말씀처럼 나이는 뭐 완전히 무슨 많은 그건 아니지만 정치를 일찍 시작했고 그래서 전체 흐름을 좀 알고 아니 이낙연 대표가 초선일 때 제가 재선이었잖아요. 이걸 봤고 그래서 맞다. 예 그리고 어쨌든 30대 이미 서울시장 후보가 되셨고. 그리고 뭐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 비서실장을 했고 그래서 그 당에 대한 사명감이 있고요. 이게 뭐 사실 저희가 당이 어려워지면 정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좀 사실 뭐 이거 좋진 않죠. 이게 뭐 좋지는 해피한 않죠. 일은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알던 동지였고 동료였는데 대놓고 이렇게 공격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네. 본인이 아니면 가만히 따져보니 할 사람도 없겠다 네. 이런 생각도 하신 아니, 거고. 그리고 제가 이런 원칙과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제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 뼈저리게 네. 뼈저리게 그럼요. 그렇죠. 뼈저리게 예. 느끼셨을만 하죠. 예. 그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한 18년 20년 세월 사이에 출마 계속 하셨어요. 낙선하셔서 그렇지. 선택을 못 받았죠. 출마를 계속하진 않았고요. 하셨잖아요. 두 번인가. 그렇죠. 한 두 번 했죠. 예. 그리고 2010년에 아까 말씀처럼 민주당 전당대회 복귀해서 최고위원도 했죠. 네. 그때 보아도 갔었고. 한 두 번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결국은 국민과 당원들이 그 과거 저의 오류에 대해서 마음 형쾌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통쾌하지 않았던 거죠. 저도 뭐 이 어떤 분 이렇게 정치를 떠난 시간이 18년이 될 거라고 어떻게 했겠어요. 못 하셨겠죠. 예. 8개월도 짐작하지 못하셨겠죠. 바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셨겠죠. 그게 18일 걸렸는데 그 사이에 내가 깨달은 바가 있고 그 말을 이낙연 대표에게 전 대표에게 꼭 하고 싶어서 한 줄로 하자면 사쿠라가 하는 짓이다 이게라고 말씀하신 셈인데 맞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예. 근데 이제 지금 입을 여신 분은 그 혼자니까 이 사안은 그래서 저는 우리 이거는 의원님만 제가 어제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죠. 얘기했어요. 이 문제는 이낙연 정치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그다음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다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전선이 흐트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난 영원 끝까지 싸우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고 이미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얘기해야 될 때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이 있습니다. 사안은 김민석 의원을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